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8월 29일 어제 나왔던 뉴스를 먼저 한번 소개해드리면 장기 통화 끝에 여기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자, 애널리스트의 과감한 전망 어디까지 올라가길래 과감한 전망이라고 할까?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리플은 장기 축적 이후에 2025년이면 589달러까지 랠리가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 장기 축적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들의 매집 구간을 말합니다. 자, 고래들이 매집을 했고 25년이면 내년이면 589달러. 자, 엄청난 희망적이죠. 근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760원대를 움직이고 있다. 제가 오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750원대까지 하방을 열어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589달러 안 올라간다 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봤을 때 우리는 1달러만 올라가도 너무나 좋겠다. 1000원만 돌파해도 너무나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다라는 거. 물론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자괴감에 빠진다. 뭐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러한 뉴스들은 앞으로 어떻게 어떠한 랠리를 펼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먼저 예측할 수 있는 결과치를 가져올 거고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의도하고 있는지도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를 보시면 2030년에는 2.5달러 전망할 것이다. 이건 조금 더 사실적이네요. 2030년입니다. 6년 남았네요. 6년인데 2달러만 올라간다. 2.5달러 올라간다. 이건 좀 실망스러운 뉴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 760원대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그게 더욱더 중요한 거니까 지금 시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이렇게 SEC랑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800원 라인 때도 모자라 이제는 750원대까지도 하방을 열어두고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저 또한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자, 지긋지긋하실 겁니다. 800원부터 750원 사이에 박스권을 만들어 놨으니 여기에서 위든 아래든 어디로 움직일지 결정이 될 텐데 이게 어디로 방향성을 가져갈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거는 있습니다. 뭡니까? SEC랑 리플 이제는 법원에서 결정을 해줬으니까 SEC가 항소를 하기 전까지 이 항소의 기간은 10월까지입니다. 10월까지 항소를 안 한다. 라고 하면 확실한 리플의 승리로 이제는 코인 시장에 확실한 자리매김으로 더욱더 큰 상승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아는 건 이 부분이죠. 그렇다는 건 지금 리플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까?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한번 보시면 여기 600원도 이탈했다가 V자 반등을 통해서 800원 위까지 올라왔던 건 왜 올려놨습니까? SEC랑 리플이 이제는 화해했다. 미국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둘 다 자축 해단에는 둘 다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으로 항소는 없을 것이다. SEC랑 법원은 빠르게 결정이 나올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800원 이상 끌어올렸는데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700원도 이탈하고 650원도 이탈했던 모습을 본 이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800원 이상 다시 내 매입 단가만 올라오면 나는 매도할 거야 라는 생각들을 먼저 할 수밖에 없죠. 보통의 투자자들은 다들 이렇습니다. 그래서 SEC랑 리플 드디어 결론 났습니다. 그래서 900원 뚫고 올려놨는데 매도 물량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죠. 왜? 본전에서 매도하겠다는 물량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물량이 매도가 되고 다시 한번 횡보라인 가져오면서 800원 달을 지지받다가 다시 한번 750원대까지 하방을 열어두고 봐야 된다. 이게 리플이 잘못되었고 리플의 모멘텀이 손실났기 때문에 750원까지 열어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방 압박을 받는 건 전체 코인 시장의 같은 영향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8월달 월봉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은 9월달의 움직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지금 이 시점 8월 말 이 시점에 750원을 터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 이때 시점에 매도하고 버린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을 어떻게 매수와 매도의 관점으로 이용할 것인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한 수익과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750원까지 하방을 열어두고 보고 있으니까 급하게
매수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리플코인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리플코인 1,500원 이상에 들고 있는 분들, 2,000원 이상에 들고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언제 신규 매수를 해야 될까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매입 단가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입 단가를 낮추는 부분을 먼저 작업해야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지금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근데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거든요.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받아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SEC 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하거든요. 자, 리플코인의 가장 강력한 약점이 뭐였습니까? 리플, SEC가 계속적으로 증권성 여부를 부여하면서 미국 법원에서 엄청난 공방을 펼쳤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미국에서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SEC가 항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지금 이 차트는 주봉의 모습입니다. 주봉 어떻습니까? 이 1,000원 라인대를 계속적으로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때야 뭐 SEC 건이랑 리플이랑 아직 해소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맞고 떨어지는 게 이해가 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1,000원 라인을 돌파하고 올라섰을 땐 SEC와 리플이 해당되는 미국 법원에서 결정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이 바로 이 1,000원 라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SEC는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까? 자, 그 부분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을 먼저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SEC 리플 판결에 항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암호화폐 업계는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SEC가 리플 코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코인들을 모두 증권성으로 교부지으면서 너희는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부분이 왜 암호화폐 업계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할까? 이 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SEC 가상자산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해리스 또한 노선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자, 따로따로 한번 보시면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CFTC 상품선물위원회는 뭐라고 합니까? SEC는 80%가 모두 증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CFTC는 뭐라고 합니까? 80%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반대의 주장을 이야기했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는 이제 코인 시장을 더 이상 압박할 수가 없게끔 힘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가상자산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포기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거. 또한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은 뭐라고 합니까? 노선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노선을 바꿨다. 이거는 트럼프를 상대적으로 확실히 보고 있다라는 거. 트럼프는 뭐라고 합니까? 공약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민주당 또한 그 부분을 발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SEC는 이제 더 이상의 약점이 아니다. 물론 항소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을 뒤흔들 겁니다. 뒤흔들 수 있어요. 근데 10월 달까지 결정해야 되는데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항소를 할 것인가 라는 의무심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자, 그러면 리플코인, 그러면 SEC 말고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 그 부분도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지난 8월 27일 나왔던 속보 내용이었는데, 리플은 강세 모멘텀은 유효하다. 모멘텀은 뭡니까? 상승에 대한 재료라고 하죠. 상승에 대한 재료가 엄청나게 많기로 유명한 게 바로 리플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ETF에 대해서, 또한 세 번째로 연말까지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것이다. 자, 우리가 간략하게만 보더라도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엄청 많죠. 모멘텀이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재료가 많다라는 건 기관 투자자한테 굉장히 민감하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 20%
10% 이미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기관들, 대다수의 기관들은 투자에 의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강력한데 왜 안 올라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 부분은 틀린 말씀이 아니니까 뭐 말씀을 드릴 수 없죠. 다만 니플 코인이 왜 안 올라가고 있을까? 그 부분이 어떠한 이유 때문이었다고 했습니까? SEC 건이 가장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현재 시점에 니플만 떨어진다고 하면 SEC 건이 주도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죠. 비트코인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고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이 모두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게 현재 시점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현재 시점에 가상자산 시장은 전반적인 같은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죠. 어디와? 바로 미국의 주식시장입니다. 자, 미국의 주식시장과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 어제 날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어제 날짜 미국 증시입니다. 다우와 나스닥, S&P 세 가지가 보일 겁니다. 자,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상승했다가 떨어졌고, 상승했다가 떨어졌고, 상승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죠. 가상자산 시장도 비트코인이 상승력을 막 보이다가 막판에 떨어졌습니다.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 똑같은 움직임을 보였고, 니플 또한 똑같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왜 이런 커플링 현상이 나타날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미국 증시와 코인 시장은 커플링화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나스닥과 S&P 500은 똑같죠. 근데 왜 이런 움직임 보였습니까? 엔비디아, 어제 날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 움직임이 굉장히 힘차게 상승력을 보였다가 떨어졌습니다. 상승력을 보였던 이유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이제 미국의 경기가 안 좋다라는 부분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경제 지표가 좋다라는 건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그대로 작용하면서 끄집어 올렸죠. 그러다가 엔비디아의 실적이 아무래도 다음 실적은 우려스럽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끄집어 내려왔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이 코인 시장에 그대로 영향력을 전달했습니다. 왜 그럴까? 자, 우리가 고래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기업이고 기관이죠. 이러한 아이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경기 침체 우려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바로 이 고래들이 여기에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죠.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고래들은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 시장에 투자했어요. 근데 금리가 불안정하다, 경기가 불안정하다. 그럼 투자했던 자금을 뺄 수 있죠. 이건 뭘 말합니까? 매도한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근데 9월 달에 금리를 낮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11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대선이 있는 시장은 당연히 긍정적인 힘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고래들도 그걸 알고 있죠. 금리는 9월 달에 낮춘다고 했으니까 이 투자 자금이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늘어난다는 건 시장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방 압박을 줄까? 당연히 개인들의 물량을 같이 안 데리고 가려는 고래들의 습성이 있다. 제가 자전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 자전거래는 매도 주문을 위에 걸어놓고 못 올라가게 막고 떨궈져 나는 물량을 다시 재매수한다라고 하는 게 자전거래라고 말씀드렸죠. 자전거래를 하는 이유는 고래들은 비중을 추가하기 위해서 비중을 추가하는데 다른 고래들의 물량을 뺏겠습니까? 아니면 개인들의 물량을 흔들어서 매도를 유도하겠습니까? 당연히 개인들의 물량을 유도하는 게 더 쉽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 자전거를 돌리고 있는 부분인 거고 가운데 있는 개인들의 물량은 떨궈져 나오는 물량을 재차 재매수하고 있는 게 고래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래들 또한 계속 매수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들 또한 매도를 이렇게 합니다. 다만 매수가 더욱더 많다라는 거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갈까? 고래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고래를 이길 수 있는 방법 한번 댓글을 남겨두신 분이 한 분 있으시더라고요. 고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지만 돈을 투자하지만 시간도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 말인즉슨 힘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비중을 관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간이 제한적이고 돈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비중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매수, 매도, 대응 전략, 비중 관리 이러한 부분들을 꼭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 문자를 먼저 넣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상단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고, 문자 보낸 게 번거롭다면 아랫부분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함께 하셔도 너무나 좋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 코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러면 하나씩 알아볼까요?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리플 무가치한 코인이다. 근데 리플 CEO가 뭐라고 합니까? 스위스와 아랍에미레이트의 기업 인수에 10억 달러를 사용할 계획을 잡고 있다. 이게 언제 나왔던 뉴스입니까? 23년도 5월 달에 나왔던 뉴스예요. 작년 5월 달에 나왔던 뉴스인데 왜 이걸 보여주냐? 지금부터 해당되는 이 리플이 왜 투자를 했는지가 나오거든요. 자, 스위스 기업 인수에 투자했다고 했죠. 자, 스위스 귀금속 거래업체인 스위스 골드에 리플로 결제할 수 있게끔 지원 전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거는 8월 19일에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또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계속적으로 펀딩을 하고 있고, 기관들의 물량, 아랍에미레이트의 기관들의 물량이 계속적으로 리플 펀딩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리플 코인의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더군다나 리플 코인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이고 IPO고 ETF고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뭡니까? 증권이 아니라는 판정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 IPO, ETF 가격이 껑충 뛰어 올라가고 있다. 자, 첫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해당되는 달러와의 연동 관계가 높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간다. 그만큼 안정적인 코인으로 모습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코인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이제는 더욱더 안정감 있는 리플 코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또 이제 뭐가 있습니까? IPO는 뭡니까?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죠. 또 ETF는 뭡니까? 펀딩, 해당되는 펀드로 상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주식과 펀드, 이거는 SEC의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SEC 위원장이 바뀌기 전까지 IPO와 ETF는 나올 확률이 적다 라고 말씀할 수 있죠. 틀린 말씀 아닙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SEC가 해당되는 SEC 위원장이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자, 내용을 보시면 2024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5년도 초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 25년도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은 왜 이렇게 나올까요?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이제는 가상자산 시장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가상자산 시장은 그만큼 몸뚱아리가 엄청 커졌고요. 미국의 국민들의 80% 이상이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를 받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가상자산 시장의 공약들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SEC는 더욱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당연하겠지만 SEC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바이든이 직접 임명했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했죠. 해리스 부통령이 나왔다는 건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SEC의 힘을 더욱더 약하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달 기준금리 인하하고 11월달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리플과 비트코인 금리 인하 시점에 가장 큰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게 8월 26일에 나왔거든요.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어떠한 조건이 성립됐습니까? 고래의 투자자금이 늘려나갈 수 있다. 그리고 기관들 20%가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데 나머지 80%도 추가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선 더욱더 긍정적인 힘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더군다나 미국 선거에 기부금을 가장 많이 낸 기업이 코인베이스와 리플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만큼 미국 선거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입니다. 그래서 리플 코인,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도하고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750원, 800원 라인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 비중을 어떻게 조금씩 나누어서 들어갈 것이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이러한 아이들의 움직임 자체는 추가적으로 투자 자금을 늘리는 부분에서 이 비중 관리를 지금 틀림없이 할 것이고, 이 비중을 늘리는 부분은 개인들의 물량을 뺏지 않고서 다시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렇게 길게 횡보라인만 가져온다 하더라도 개인들의 물량은 자연스럽게 매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을 투자하지만 시간을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직접 말씀을 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해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이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면 아랫부분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하셔도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힘든 시장입니다. 리플코인 우리의 마음대로 잘 안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더욱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시점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 구조도 틀려진다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는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